반갑습니다. CPA 김수석입니다. 오늘은 재고자산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주제인 저가법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에서 대부분 매년 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한 문제는 보통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고요. 이제 또 한 문제는 이제 저가법 평가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저가법은 크게 세 줄을 써주시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우선 BQ, BP, 여기서 B는 장부, A는 실제, 그 다음에 Q는 수량, P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부 수량 곱하기 장부 단가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모 손실을 먼저 인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창고를 조사했을 때 그 수량 곱하기 장부 단가는 그대로 물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수량에다가 저가를 곱해서 저가 금액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평가 손실로 하고요. 여기서 저가는 순실현 가능같이 순실현 NRV와 BP 중 작은 걸 뜻합니다. 여기서 NRV는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를 빼고 판매비까지 차감한 숫자를 말합니다. 자, 이때 예외가 있는데요. 원재료 같은 경우는 현행 대체 원가를 NRV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현행 대체 원가를 봐주시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 감액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원재료를 만들어서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으로 완성이 될 텐데요. 이 완성되는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가 장부 단가보다 작더라도 저가법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더라도 나중에 매출원가로 그 차액이 추인이 되기 때문에 단기손익 관점에서는 실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 감액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수량 차이 나는 걸 감모 손실, 이제 금액 차이 나는 걸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감모 손실 같은 경우는 정상 감모랑 비정상 감모로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서에서는 뭐 정상 감모는 어떻게 해라, 비정상 감모는 어떻게 해라 라고 언급이 없고요. 그냥 비용으로 한다 라고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설정을 따라가 주셔야 돼요. 애초에 정상 감모랑 비정상 감모를 구분하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나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그리고 비정상 감모는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모두 다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모두 다 매출원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 설정을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통 매출원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요. 재고자산 T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기초, 매입, 기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적혀 있겠죠. 대표적으로 매출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있는데요. 이 둘을 매출원가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매출원가를 물었을 때 우리는 기말금액을 먼저 구해서 아닌 놈들을 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초금액, 매입금액을 더해주세요. 이 금액을 먼저 구해주세요. 1번. 그리고 2번. 기말 숫자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3번. 기타 비용으로 분류하는 부분을 빼주세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기말금액, 어떤 금액이 와야 되느냐? 이 금액이 와야 돼요. 저가를 곱한 이 금액. 평가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이 와야 돼요. 여기서 구할 때 평가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액에서 평가 손실을 구해야 하지만 매출원가를 구할 때 여기 오는 기초 숫자 그리고 여기 오는 기말 숫자 모두 평가 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을 구해 주시고요. 이 금액 중에서 매출원가가 아닌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문제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평가 손실, 요만큼이 평가 손실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평가 손실이 아니라 평가 충당금이에요. 잔액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하라 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잔액이기 때문에 기초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서 기초 금액과 차액만큼을 평가 손실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평가 충당금, 기초 평가 충당금 0원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혹시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목별, 조별 적합법 적용은 가능하나 총계는 불가능하다. 꼭 알아주세요. 이제 이 문제도 보통 2차에서 출제가 되다가 1차에서 2019년도에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적합법 문제 풀이입니다. (2015년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X1년 말 취득원가는 20만원, 순실현 가치는 16만원이다. 그리고 X2년 숫자를 줬어요. 자, 그러면은 X2년 매출원가를 물어봤는데 X1년 말 취득원가랑 순실현 가치의 차이가 나죠. 이거는 기초 재고자산의 평가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읽어볼게요. X2년 중 160만원의 매입, 장부상 재고자산 수량, 그리고 실사 수량, 취득원가랑 순실현 가치. 네. 그리고 문제에서 단기 비용 중 감모 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자, 그러면은 세 줄을 구해서 일단 매출원가 총액을 구한 다음에 감모 손실을 빼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기초, 매입, 매출원가 등, 그 다음에 기말. 매입은 160만원이고요. 자, 이제 기초랑 기말 숫자를 써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 취득원가 20만원 그리고 2,200원을 기준으로 기말을 잡아주시면 안 돼요. 뭐 취득할 땐 20만원이었지만 순실현 가치가 16만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16만원짜리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다 16만원을 적어주시고요. 여기도 저가를 적어주세요. 재고 실사 수량 190단위에다가 순실현 가능 가치는 1,900원. 만약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2,200원보다 컸다면 2,200원을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줄에 여기 세 번째 줄에 NRV라고 안 쓰고 저가라고 쓴 거예요. BP랑 NRV 중에 작은 걸 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총 매출원가 등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감모 손실을 발라낼 겁니다. BQ, BP, AQ, BP, AQ, 저가. 이렇게 써주시면 끝납니다. 기말 재고자산 수량 200단위 곱하기 2,200원. 하지만 실사했더니 190개가 남아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저가를 적용합니다. 취득원가랑 NRV 중 작은 거. 그러니까 1,900원이죠. 이렇게. 마지막 오는 기말 숫자가 이 숫자예요. 이게 진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에요. 감모 손실 있고요. 평가 충당금이 있어요. 이걸 제외한 순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감모 손실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걸 구해보면 10 곱하기 2,200 22,000원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바로 기초금액 16만원 더하기 160만원 매입에다가 기말 숫자를 빼주세요. 기말 재고자산 MR.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 등이 나오죠. 여기서 감모 손실 22,000원 빼주시면 됩니다. 1377.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총액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평가 충당금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190 곱하기 300하면 57,000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다 순액이고요. 총액으로 하게 되면은 기초 순실현 가능 가치 전에 취득원가 20만원에 지금 4만원 차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말 숫자도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이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충당금 57,000원 감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금액 160만원. 이때 매출원가 감모 손실 평가 손실로 이 매출원가 등이 찢어질 거예요. 이때 매출원가는 총액으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차감하는 겁니다. 20만원 더하기 160만원 빼기 200 곱하기 2200. 자, 그렇게 되면은 136만원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감모 손실을 인식을 하고 평가 손실 4만원에서 57,000원 되게 하라. 17,000원을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대차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문제에 다시 적용을 해보자면 감모 손실을 제외하고 다 매출원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1360 더하기 17. 네, 그래서 1377 1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훨씬 더 뭐 정확하게 이거 다 일일이 구분해서 푸는 거긴 하지만 더 느려요. 왜냐면 일일이 다 발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익숙하지 않다 보면은 이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냥 순액으로 마지막 금액, 세 번째 줄 금액을 기초기말에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감모손실과 평가충당금 숫자만 구해내세요. 그렇게 해서 이 매출원가 등 총액에서 아닌 것만 빼는 식으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숫자가 평가충당금 잔액이라는 거. 평가손실은 기초평가충당금에서 변동분이라는 것. 그것만 알아두시면 실수 안 하시고 저가법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으실 겁니다.